채널24K 하수경의 단도직입. 오늘은 대한민국의 정당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당이라는 게 뭐 하는 거냐? 사실 인류 역사상으로 인간들이 정치를 한다면서 그룹핑을 해가지고 통치 세력을 서로 나눠 먹고 뺏고 빼앗기고 이래온 역사는 뭐 엄청 오래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당을 얘기하기로 하면 정당이라는 역사는 어쩌면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들어오면서 그에 따른 정당이 발생하는 거는 이제 19세기나 퇴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당다운 정당이 생겼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당들에 대한 정의를 국어사전에서는 이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일정한 정치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 정치 권력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단체, 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선거나 혁명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기 위해 조직된 집단,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대학에 이제 정치외교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읽는 교과서인데요. 정당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두껍습니다. 정당이 뭘 해야 되고, 정당은 어떻게 생겨났고, 정당의 종류가 어떻고, 뭐 원래 학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모래 한 줌을 갖다 줘도 그걸 가지고 책을 한 권을 쓰는 게, 그래야만 밥을 먹고 사는 게 학자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야, 이게 정당이라는 거 정의를 지금 현재 대학에서 가르치는 수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좀 찾아보려고 이 책을 쭉 훑었는데 도저히 뭐 집약이 안 되네요. 이렇게 갈래가 많은 지식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이 책에 나온 정의들이나 이 사전에 나온 정의를 봐도 참 학자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정치 권력 획득하려고 하는 게 정당의 본연의 목표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 정치 권력은 왜 정당이 목표로 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 그건 도대체 무엇에 봉사하는 힘인가? 왜 그것을 어떤 집단들이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정당에 대한 정의는 무의미한 것이 되지요. 사회가 공권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만들어내는 이유는 그 사회가 다 같이 안전하게 존속하고 그리고 풍요롭게 번영하기 위한 거지요. 그러면 권력이라는 건 뭡니까?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힘. 그것이 권력이어야 하는 거죠. 국가 권력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정당은 나라를 풍요롭게 또는 한 사회를 풍요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하려고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집단이지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집단. 그것이어야 하는 거죠. 요점 정리를 하거니와 정당 활동의 핵심에는 항상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실현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공익이라는 가치가 그 중심에 있지 아니한 정당, 그런 정당 왜 있어야 합니까? 그런 정당이 그렇게 권력을 탐하는 거, 그거를 그냥 정당의 행동이라고 그냥 놔둔다면 그럼 패거리들이 몰려다니면서 저희 이익을 위한 권력 쟁취, 그것만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건 뭡니까? 정치라는 것을 빙자한 조직폭력 집단에 지나지 않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국어사전 브리타니카까지도 잘못됐고 이 교과서도 문제가 많은 건데 정당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그리고 그 여론을 또는 경우에 따라서 선도하고 공익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공익 실현의 방안을 선택해내고 그것에 대한 실현을
자기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행하는 그런 집단,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 그것이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정당을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나면 대한민국의 정당은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정당. 무슨 어설픈 이데올로기, 그것도 뭐 정통한 이론이나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이러는 수준도 아니고 그냥 몰켜다니기 위한 명분으로서의 이데올로기, 그것을 따라서 분파하고 패거리를 지어서 뭐 이익이 될 거 있나, 이거나 열심히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법도 어기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혼자 있으면은 사정기관에 의해서 한 몸 보존하기 힘들 테니까 패거리를 지어서 적극적으로 서로의 비리를 방어해 주는 집단,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한 것, 그게 우리나라 정당 지금 아닌가요? 거기서 그 정당의 이름을 가지고 공천받아서 공직자가 되는 사람들 다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해서는 좀 미안한 얘기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대체로 그렇죠. 배치다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배치로부터 만들어지는 권력의 행사, 그것이 공익이건 사익이건 그런 거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요. 하여튼 대한민국의 정당들이 하는 활동이라는 것 속에서 국익이라는 목표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자신들의 이익 이외에. 그럼 뭡니까? 정치라는 명분을 빙자한 이익 집단이고 자신들의 불법과 부조리를 은폐하기 위한 패거리라면 그거는 조직폭력 집단이지요. 그뿐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니까 이제는 이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정말로 가장 능력 있는 인재가 누구냐를 찾아내기 위해서 눈을 비비고 노심초사하고, 그러기보다는 누가 우리의 이익을 계속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가, 거기에 적합한 인사인가, 그것을 찾는 게 우선이지요. 뭐 이러고 저러고 무슨 복지사회 만들고 뭐 어쩌고 이거 이데올로기에서 따다가 앞에다 갖다 세워놓은 이런 수사들, 이런 캐치프레이즈들은 다 뭡니까?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음습한 이익을 가리기 위한 가림막이 이상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지요. 게다가 그렇게 해서 가장 우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 쓸모있는 인재다. 그 인재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람이 선택된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그 사람을 대통령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어떤 공작이라도 서슴지 않겠죠. 아마 지난번 총선에서는 반일 친일로 편가르기를 해서 그 결과로 짜릿한 승리를 맛본 여당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번에는 또 뭘 가지고 할까요? 통일, 반통일? 이것이 또 하나 편가르기의 주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거의 문재인 대통령이 줄기차게 북쪽 얘기하고 그러는 속에는 연방제 통일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중심에 놓고 또 편가르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심이 들지요. 이 나라의 선거는 만날 그렇습니다. 정당들에 의해서 공익과 국익, 우리 모두의 이익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말지요. 물론 대한민국의 정당이 이와 같이 타락하게 된 데에는 그 밑바탕에 뭐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설픈 진보, 보수 이런 편가르기에 쏠려다니기 잘하고 자신의 이익과 나라의 이익을 구분하려는 노력 같은 거 해보지도 않고 오직 지역 감정이나 연고 이런 것들에만 골몰해서 표를 던지는, 요새는 또 돈 준다고 그러면은 늘 그 선거가 성공하더군요. 그런 가치관, 그 수준에서 표를 던지는 국민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일부 국민이 그렇다, 뭐 모든 국민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은 원래 높은데, 이런 말 저는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의 씨앗을 땅에다 심으면
땅이 좋아야지 그 씨앗이 잘 성장하고 결실도 많이 맺겠죠. 땅이 나쁘면 식물이 자라서 맺은 종자도 신통치 않게 됩니다. 그거 다시 그 땅에다 심으면 점점 더 나빠지겠죠. 서로 간의 토양과 종자, 씨앗 간의 악순환을 계속하는 거죠. 우리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아마도 이러한 우리의 타락해버린 정당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말하자면 대통령 후보를 어느 정당에서 어떻게 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일부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을 만한 명망가들을 연대체로 조직을 하고 국민들이 그를 중심으로 전부 똘똘 뭉쳐서 신사게임으로 한 사람의 후보만을 내기, 이러한 운동을 전개한다면, 그래서 그러한 한 사람의 후보를 만들어내는 데에 성공한다면 정당과 상관없이,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정당제를 다음 권력에서 확실하게 변환시킬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정당에 속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지대에서 국민들의 많은 신뢰를 얻어가고 있는 그런 명망가들께서는 이러한 범국민연대,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치를 세우기 위한 범국민 개혁연대라도 좋고, 저는 개혁이란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연대체를 만들고 그 한 사람의 대통령 후보만을 만드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범국민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속에들 들어가셔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겠다기보다는 나는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고, 그러한 자세를 성공적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서로 상호가 추천하는, 정 안 되면 가장 마땅한 사람 두 사람 정도 제비뽑기해서 결정해도 괜찮죠. 그런 한 사람의 후보를 선정하는 데 성공하는 그런 중심 역할들을 맡아주시기를 그분들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쯤에 그때서야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헌법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본격적인 공정한 토론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로부터 새로운 정치 체제, 새로운 정당 운영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저는 스위스의 헌법을 좀 들여다봤고 그들의 운영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그들은 국회 내 안에만 있지 일반 국민들 속에는 정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정당의 후원자가 될 수 있을 뿐이죠. 한 정당의 후원자가 많다고 해봤자 10만을 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정당 때문에 쏠려다닐 일은 없죠. 그 나라도 엄청난 분열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헌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독일계, 프랑스계, 이태리계 엄청난 분열이 있었죠. 우리도 그런 고민의 시간을 안정되고 정직한 권력의 밑에서 가질 수 있도록 이번 대통령 선거 정당에 의지하지 않고 돌파하는 그런 고민을 우리 국민 모두가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 봄에 대한민국 만세를 목청이 터지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희망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고 싶습니다.